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 있는 투먼, 즉 도문은 지린성 최대의 국경도시입니다.延边 조선족 자치주에 속해 있어 한글 간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네와 인연이 많은 곳입니다. 국경도시인 투먼이 관광도시가 된 건 두만강을 사이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 때문입니다. 이 중국인 관광객들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나라, 북한이 신기하게만 보이나 봅니다. 이 전망대에 서면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시가 한눈에 보입니다. 중국 국경도시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찹찹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고구려 발해의 땅이었고 한때는延边 조선족 자치주를 여행하면서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외쳤던 곳.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발해의 첫 수도였던 동모산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에서 발해 유적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연구, 조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유적지처럼 말이죠. 투먼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유역에는 고구려 발해의 유적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발해의 마패 24개 돌 유적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곳은 북한 땅 종성입니다. 발해의 24개 돌 유적은 가지런히 세 줄로 배열되어 있고 한 줄에 8개씩 도합 24개 돌로 구성되어 있어 사람들이 편하게 부르는 속칭입니다. 24개 돌 유적은 발해 시대에 역참의 주춧돌로 쓰였을 거라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지린성, 라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동北삼성, 즉 동북삼성 지역은 수없이 많은 고구려 발해의 유적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있는 민족의 시원 백두산으로 향합니다. 백두산은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과 중국 지린성의 경계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 3분의 2는 북한에, 3분의 1은 중국 영토에 속합니다. 이 백두산의 천지로 가는 길은 북한 쪽을 제외한 북, 서, 남쪽 길이 있는데 겨울엔 북쪽 길만 열어놓습니다. 저 멀리 백두산이 보입니다. 수십 차례 왔던 길이지만 매번 가슴이 뜁니다. 백두산의 고산지대로 들어서자 수목 한계선을 나타내는 자작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한참을 은빛 자작나무 숲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또 빠졌네요. 하나, 둘, 셋. 자, 으야, 자.
다른 해보다도 유난히 눈이 적게 오고 있다는 백두산. 하지만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한 자동차는 이마저도 버거워합니다. 백두산은 최근 화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활화산이죠. 이곳에는 백두산 화산 활동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백두산 주변 일대는 약 2840만 년 전부터 시작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됐습니다. 부석은 화산이 폭발한 후 화산재가 바위 덩어리로 퇴적돼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마그마가 분출될 때 빠르게 식으면서 마그마에 있는 휘발성 가스들이 빠져나가 수많은 기공이 생겼는데 때문에 부석은 물에 뜰 만큼 가볍답니다. 주변에는 화산 폭발 시 용암이 잘게 부서져 쌓인 부석층을 볼 수 있는데 이 부석층이 백두산 화산 폭발의 산 증인입니다. 조만간 백두산이 폭발할 거라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반복되는 건 인간의 역사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부릅니다. 백두산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 중국에서 백두산이라는 이름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겨울철에 백두산을 볼 수 있는 곳은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북파, 즉 북쪽 지역뿐입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다른 곳은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올 때 근 일주일을 왔습니다. 홍콩으로 갔다가 홍콩에서 북경으로, 북경에서 장춘으로, 장춘에서 연길로, 연길에서 버스를 타고 한국까지 왔죠.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네. 네. 백두산 천지를 보기 위해서는 천문봉을 가는 이 사륜구동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대가 높아지자 밑에서 보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자작나무가 뒤틀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 한계선을 지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죠. 이 흑풍굴은 비룡폭포가 한눈에 보이고 물줄기가 그대로 보입니다. 달문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가 비룡폭포를 통해서 도도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는 아주 촬영 포인트로서 정말 좋은 곳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차를 세울 수가 없답니다. 참 아쉽네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풍광. 하지만 이 풍광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모습을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기상 관측소가 있는 천문봉입니다.
영하 29도의 온도, 거기에 엄청나게 불어대는 바람. 천지 주변의 추위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백두산 천지를 중국 땅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또 백두산에 왔군요. 하늘이 열린 곳입니다. 언제나 이곳에 오면 우리 민족의 그 시온의 느낌을 갖습니다. 뻥 가슴이 뚫려요. 저는 그 표현을 하늘이 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느낌이네요. 백두산 천지를 제대로 보려면 천문봉에서도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변화무쌍한 천지의 모습은 보는 장소마다, 보는 각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두산에서 제일 높다는 북한 영토의 장군봉입니다. 중국에서는 백두봉으로 불립니다. 천지 주변으로는 가장 높은 장군봉을 시작으로 용문봉, 백운봉 등 2,500m가 넘는 16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의 바람은 여전합니다. 눈이 뜰 수가 없죠. 뺨이 열고 있습니다. 뺨이 열고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네, 지금 얼은 것 같아요. 동상 같아. 바람이 보니까 계속 숨 쉬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숨이 올라가서 눈썹과 하나 얼굴, 코 완전히 얼어붙었죠. 천지 아래에 펼쳐져 있는 풍광은 장엄합니다. 숲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숲에 기대어 사는지 궁금해지는 풍광입니다. 한겨울 4m 두께로 꽁꽁은 천지지만 그 아래 지하 수맥을 통해 솟아오른 지하수는 얼지 않고
달문으로 흐릅니다. 달문을 빠져나간 천지물이 갑자기 절벽을 만나 68m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것이 비룡폭포입니다. 1년 내내 얼어붙지 않고 떨어지는 물줄기가 마치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흐르고 흘러 만주벌판의 숭화강으로 이어집니다. 산호계라. 비룡폭포를 뒤로 하고 내려오는 길엔 온천이 있습니다. 최고 수온이 82도인 이 온천물에서는 달걀도 삶아집니다. 오, 따뜻해요. 뜨거워요. 온천수가 솟는 조그만 옹달샘 같은 곳에 달걀 외에도 옥수수, 소세지 등을 익혀 파는데 이곳에 삶은 달걀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잘 삼켰으면요, 이게 흰자는 이게 반숙이에요. 반숙으로. 아니, 내가 솜씨가 없어서 잘 안 까지네요. 이렇게. 딱 82도만큼만 익어 반숙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맛은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가마솥처럼 수증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유황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백두산 온천은 달문 쪽에만도 1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백두산 온천은 고산지대에 있어 수질이 뛰어나고 유황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피부병과 관절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깥 세상이 온통 눈으로 뒤덮인 야외 온천은 겨울철 백두산 여행의 백미입니다. 슬슬 출발해 볼까요? 천지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5시 반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제 키높이만큼이나 쌓인 눈이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1990년대에 백두산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터널이 없었습니다. 단지 원래 나 있던 등산로를 따라 천지를 올랐습니다. 하지만 눈사태와 낙석 때문에 터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2003년이었습니다. 화산이 만들어낸 통광은 장엄하기만 합니다. 화산이 빚어낸 바위들을 배경으로 그림자와 햇살이 초원음을 다투면서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 천지에 해가 뜹니다. 오, 이야, 이놈 봐. 지금 여기 천지입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이 길을 모든 분들에게 전합니다. 가슴이 확 터졌어요, 정말. 이렇게 터졌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좋습니다. 볼 때마다 감동이 감격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저는 사실 한 20년 여기를 다녔습니다. 무지하게 다녔죠.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그 감동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처음은 더 감동적이었죠. 1930년대 백두산을 여행했던 독립운동가 민세 안재홍 선생은 천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눈알에 이런 신령스런 광경이 아무 걸림없이 확 트여 정계됨에 임하여는 다만 고요한 감탄만이 숨소리를 누르며 경건한 침묵만이 가슴에 잠겼다. 새해 얼마 되지 않았죠. 이 겨울철 천지 호반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 볼 수 있다는 이 감격, 이 행운 뭐라고 형언할 수 없네요. 이 천지 수면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 겨울철에 얼음이 깡깡 얼어붙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기분, 손발은 시리고 얼굴은 차가워도 이 기분은 뭐라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천지를 시간이 멈춰버린 땅이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어머니 자궁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성지이자 백두대간이 시작되는 곳 천지. 훗날 중국 땅이 아닌 우리 땅에서 천지를 다시 밟아보고 싶습니다. 백두산 마지막 여정은 백두산 자락에 위치한 안투현의 조순종 마을로 이어집니다. 제가 백두산에 오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벌써 20년 동안 저와 인연을 맺어온 신툰 마을입니다.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아유 오랜만이다. 예. 이거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에서 먹거리를 준비한 모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두부랍니다. 맷돌이 가면 두부가 다릅니다. 예, 생각만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래간만에 보는 맷돌입니다. 아주머니 위에서 잡아야 돼. 예전에 우리네 어머니들이 참 많이 돌렸죠. 어때요? 잠깐만요. 그렇게 뭐 힘들어 보이진 않네요. 나 힘들 줄 알았는데. 콩물에 간수를 넣으니 곧 순두부가 됐습니다. 두부 향이 너무 좋죠. 구수합니다.
겨울철 한가할 때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다 함께 모여 두부를 만들어 먹는답니다. 정겨운 시골 풍경이죠. 어머니의 손맛이 들어간 두부가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두부가 아주 부드럽고 또 맛이 고소하고 짙은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온돌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999년) 백두산에 왔다가 우연히 만난 이 조선족 마을에서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의 어제와 오늘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의 조선족들은 중국의 여타 소수민족처럼 한족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한 곳엔 연변의 다른 조선족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상여집이 있습니다. 상여집은 상여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이거 물건 전부 이렇게 행동 막 키우고 이거 내고 나가는 행동. 이전에 우리 하던 이 방법대로 방법이 네. 닭이었다. 네. 그래서 이리 우리 이전에 거 마사지고 새로 이렇게 수리해서. 그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문화혁명 때 없어졌습니까? 문화혁명에 없어지고 다 불 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만드는 게 이겁니까? 장례가 나면 이 상두를 쓰게 되면은 그때 초상 날짜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꽃상회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르고 꽃상회에 썼던 것들은 일부는 불태웁니다. 종이 같은 것들은.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해체를 해서 원래대로 보관을 하죠. 그때 강 선생님 이라고 그 후에 누구에 한번 행동했는데. 하문도 하고. 네, 한번 더 행동했. 최근 7, 8년간 장례 때 상여를 매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화혁명 이후 화장을 법으로 정해놓은 중국에서 매장은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몇 년 후엔 이 상여집마저도 없어질 수 있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침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거는 7m, 20m, 25m. 여기 하나. 동북 지역에 사는 조선족들은 부엌이나 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온돌에 살고 있습니다. 원룸 형태죠. 산 쪽에 부엌에는 밥을 하고 물을 끓이는 가마솥 2개, 그리고 그 사이에 찌개를 끓이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기구가 있습니다. 와, 잘 잘난다. 적당하게 탁 누우면 멋지게 따뜻하게 낮잠이 올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따뜻하게. 여기는요, 뜨거워요. 가마솥밥은 고슬고슬 윤기 나는 밥도 밥이지만 이 누룽지가 별미겠죠. 가마솥에 누룽지. 얼마 만에 먹어보는 거야? 멋지고 맛있죠?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조선족들이 김치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움이라고 부르는데요. 김치 보관 장소이자 천연 냉장고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양일지 궁금합니다. 예. 겹겹이 덮어놓은 방안용 천과 쌀겨를 담은 자루를 걷어내니 입구가 보입니다. 사다리를 이용할 정도로 깊습니다. 이렇게 땅 밑에 굴을 파서 김치 등을 보관합니다.
땅속에서 맛있게 익은 김치는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돌게 합니다. 잘 꺼냈습니까? 예. 김치 어떻게 잘 익었어요? 예. 어허. 아이고 김치가 정말 잘 익었습니다. 정말 맛있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아이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김치가 너무 먹음직스러워 참지 못하고 맛을 봅니다. 사이다 맛이 나네요. 이 김치 하나만으로도 밥 한 그릇 뚝딱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아침 식사. 상 한가운데는 역시나 김치 차지입니다. 정말 좋죠. 양념장 넣어야 돼.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건배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들 삶엔 여전히 우리네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위태위태합니다. 이 마을 주변에 댐이 생겨 신툰마을은 곧 수몰지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삶이 제가 쓴 책으로만 기억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 이제 충북의 동북 삼성에 모든 조선족 향진 중에서 북한 조선족 향진 향 하나 빼놓고는 다 들어 있습니다. 아마 소식 이래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치. 한국 김치.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우리 집에 가서 명태 찍읍시다. 예. 우리 집 명태 갖다 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줘서 고마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쁘게 나와실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살아줘서 고맙고 한 번 더 흔들어 보십시오. 가끔 찾아오는 객인데도 항상 환하게 맞이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고맙고 새 가정이 나무 사이를 기다리. 예, 건강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예. 오늘 김치 정말 맛있었습니다. 예, 선장님 예. 마을 잘 지켜주십시오. 네, 그저 내 살러 가는 이 말 지킵니다. 예, 예, 아직도 한 40년 더 살아. 이곳 마을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백두산을 찾을 때도 이 고마운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춥습니다. 하지만 눈과 얼음과 추위밖에 없는 그 척박한 땅에도 대자연이 선물한 설원의 비경이 빛나고 혹한과 맞서 치열하게 삶을 일구는 사람들과 겨울의 추위를 아름다움으로 조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오래 지켜온 북방의 소수민족 어흥거족과 우리네 모습 그대로인 조선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어 그곳의 겨울은 춥지만 아름답습니다.